하루에 영어책 2권 정도만 챙겨서 읽어주고 있는데 부족하다고만 아니요. 네. 하지만 영어책을 반복해서 읽어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책을 하루 자기 전에 뭐 베드타임 스토리로 읽어주시는 거 너무 좋은데 그거 하고 땡 하고 잠겼지 마시고요. 그 다음날 그거에 대한 월북을 한다던가 좀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독후, 향후 활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전에 그것만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는 끝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어 학습지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영어 학습지 하지 마세요. 영어 학습지는 제가 정말 세게 얘기해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이유는 간단해요. 영어라는 과목은, 영어는 언어예요. 언어 노출은 일주일에 하나, 둘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웬만해서는 절대로 이런 이제 수업도요. 일주일에 최소한 2번은 하세요. 만약에 그게 경제적으로 진짜 정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은 당연히 전문성이 없어요. 그 선생님은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학습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정말 단 하나예요. 저 학습지에서 일했었어요. 저를 믿으세요. You can count on me.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학습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전문성 떨어지고요. 교재 전문성 떨어져요. 영어 하나만 파는 학습지라면 오케이. 그건 학습지라고 부르지 않죠. 흔히들 말씀하시는 잉글리시 에그라던가 튼튼 영어라던가 뭐 이렇게 그 핀넨 잉글리시라던가 그것만 해당하는 거 있다면 그 선생님을 불러서 그거를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라면 하세요. 어떻게 아이가 수학 문제 풀듯이 영어를 그냥 거기다 놓고 이렇게 쭉쭉쭉쭉 얘기하는 거 하세요? 정말 그거는 아니지 않아요? 네, 맞아요. 국어, 수학, 영어를 다 한 선생님이 봐주는 게 학습지예요. 학습지는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사랑맘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학습지를 약간 추천하는 편이에요. 어떤 학습지를 추천하냐? 국어, 한글 있죠, 한글. 한글이랑 수학 정도, 한글 수학 정도는 제가 추천을 정말 합니다. 그 이유는 단 똑같아요.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아이에게 반복하는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오기 전에 공부를 하고요. 뭐를 하고요? 내가 스스로 하루에 1장씩 2장씩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물론 엄마가 도와주겠지만 그거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학습지가 좋아요. 학습지 교재들도 좋고요. 하지만 영어는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learning. It's not studying. 옛날이 아니구나. 지난번 셰런 선생님 스터디 언제 얘기하셨죠? 스터디와 learn의 차이에 대해서 지난 라방인 거 제가 어제는 완전 out of mind 잤는데 화요일날 라방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스터디는 연구하고 내가 스스로 하는 거지 선생님하고 우리가 뭐가 배우고 하는 건 learn을 쓰죠. 우리가 learning English죠. 그쵸? 나 혼자 스터디 하는 게 내가 대학원생이어서 막 이렇게 혼자 스터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는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이 와서 체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학습지 하지 마세요. 정말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이왕이면 돈을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돈을 쓰셔야 돼요.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거 지금 채팅 읽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열을 올렸는데 정말 메일을 받아보면요 막 제가 그렇다고 책망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을 꼭 학습지를 안 돼도 엄마가 습관을 잡아주는 그쵸 맞아요. 아일린맘님 네 맞습니다. 아일린맘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학습지를 오지 않아도 습관을 엄마가 잘만 잡아주면 진짜 괜찮죠. 요즘 학습지 정말 잘 돼 있죠. 맞아요. 그리고 2번째 방과 후 얘기 드릴게요. 방과 후 영어 또 말씀드려요. 방과 후 영어 수업 했었어요. 저 한 거 되게 많죠. 인생사 참 다양합니다. 저는 영어 하나만 팠어요. 셰런 선생님 이후로. 원래 영어를 좋아했고요. 사실 뭐 셰런 선생님이 거기에 야솔린을 부어주신 거죠.
네, 영어를 하려고 했고요. 영어만 쭉쭉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셰런 선생님을 만나면서 확실하게 그 방법에 대해서 터득을 했고, 노하우를 터득했고, 그리고 선생님을 따르면서 제가 여기서 얻어간 게 너무 많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혹시 셰런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시다면 댓글로 써주시면 셰런 선생님 친정 식구들, 단톡방 분들이 인스타그램 아이디 알려주세요. 자, 아무튼 방과후 영어는 어떻냐고요? 방과후 영어는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보면 다들 원어민 분들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아이들을 따라서 데리고 오는 게 조금 느려요. 무슨 말이냐? 방과후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30명 정도 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30명 되는 아이들을 다 끌기가 당연히 어려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방과후 영어는 학원이랑 같은 거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근데 학원에 비해서 퀄리티는 좋을 수 있어요. 단 학원에 비해서 떨어질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피드백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학원 선생님은 애가 안 오고 뭐 하면 직접적으로 돈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전화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뭐지 상담해주고 이런 학원도 안 다니신다면 때려치시고 그건 아니지. 방과후 수업은 선생님이 학교 어머님들한테 직접적으로 계속 전화해서 뭐하고를 하지가 않죠. 웬만해서는 하는 분들도 있죠. 저는 옛날에 한 선생님이 하시는 걸 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칠육님.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방과후 영어를 하시는 거는 학원보다 보내시는 걸 더욱더 신경 쓰셔야 돼요. 흔히 말해서 Smart Phonics 그리고 Let's Go. 제가 말하는 두 책이 뭔지 아신다면 여러분은 공교육 기관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거. 스칼렛님 안녕하세요. 네. 그거는 두 책은요. 굉장히 좋은 책이지만 엄마가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특히나 제가 전에 파닉스 라방에서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파닉스는 7세 이하가 쓰셨다가는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십니다. 정말로 진짜예요. 렛츠고 교재 좋죠. 옥스퍼드 그쵸? 옥스퍼드에서 하는 거 너무 좋은데요. 그것 또한 월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따른 향후 워크시트 진짜 많아요. 그거 다 보셔야 돼요. 그거 보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엄마가 더 바쁜 게 방과후 영어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게 방과후 영어를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엄마가 너무너무 바쁜 워킹맘 분들이세요. 어떡하죠? 그죠? 그래서 아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더 못 봐주세요. 방과후 영어 보내는 건 진짜 더 잘 봐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쉬운 마음이 너무너무 큰 겁니까? 브릭스 그쵸? 제가 얘기해볼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Smart Phonics, Let's Go, 브릭스 얘네 셋은요 방과후 영어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인지도가 높은 책이에요. 절대적으로 다른 책들에 비해서 그 세 개의 책의 퀄리티라던가 컨텐츠가 너무너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심리 아시죠? 유명한 거 딱 하나 잡히면 짜자자작 그냥 그거 쓰는 거. 옆집 엄마가 이거 좋대 하면 다 사잖아요. 우르르르. 우리 쉐런 선생님이 그 사전 하나 추천해 주셨더니 사전 또 우르르르 사셨죠. 같은 이치예요. 물론 좋은 책은 사면 좋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 말은 그만큼 파급력이 딱 있다는 거예요. 누가 좋다 하면 빠바바박 산다는 거. 그냥 슉. 귀가 얇아요. 맞아요. 귀가 얇아요, 우리는.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렛츠고 책이 좋지만 그 책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하려면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엄마와 아이가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왜? 그쵸, 맞아요. 방과후에서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거기서 마케팅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 이거 제 말 없으니까요. 저는 뭐 이거 어디 걸지도 않을 거예요. 책 안의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서점이 없어요.
저희 카페에 오세요. 제가 카페에 웬만한 책들을 이제 막 올리고 있어요. 내용들을. 제가 애들을 만나면서 많은 책들을 추천해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브릭스도 진짜 너무너무 이브릭스 진짜 이브릭스 진짜 열심히 설명하셔가지고 마케팅 너무 잘한 것 같지 않아요? 더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은 아이에게 맞는 책을 고르셔야 해요. 마케팅을 속지 마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책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파닉스 라방을 하면서 파닉스 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 어떻게 알려드렸냐면 우리 아이가 글씨를 아직 못 써요. 그런데 스마트 파닉스처럼 글씨를 주구장창 쓰게 하는 책은 아이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It never works. 정말 쓸모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단 아이가 스티커를 붙이고 아직 그냥 컬러링하는 수준이라면 그거에 관련해서 하시면 돼요. EFL 파닉스도 똑같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일하시고 계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조만간 제가 그분하고 유튜브를 같이 영상을 찍으려고 스튜디오를 지금 이제 빌려놨고요. 제가 조만간이라고 하고 언제 될지 모르는 책을 나오는 시점에서 컨버세이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컨버세이션 아이와 함께 이 대화 어떤 상황에서 대화하는 걸 그 원어민 선생님이랑 같이 유튜브를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저랑 제가 그 원어민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할 건데 그 원어민 선생님조차 글쎄 스마트 파닉스, EFL 파닉스, 그 다음에 브릭스 리딩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혼냈잖아요. 제가 혼낼 만한 건 아니지만 혼냈어요. 너 진짜 그 아이가 그게 필요해서 하는 거냐? 아니 이거 다 그랬더니 그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거 하길래 그랬다. 이게 끝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너무 아쉬운 게 파닉스 책을 제가 낼 수는 없어서 발음에 대해서는 우리 샤뿌영 마음님한테 가세요.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이왕 나와 있는 책을 잘 골라가지고 제가 쓰는 거고요. 컨텐츠요. 컨텐츠는 정했습니다. 제가 책을 내는 거에 보면은 항상 Try it on your kids라는 세션이 있어서 그 페이지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컨버세이션을 다루려고 해요. 제가 지금 책을 5분의 1밖에 안 썼지만 거기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나중에 책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쿠키 블루 그쵸. 쿠키 good 그쵸. blue랑 good 다르죠. 발음이 다르다는 거.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따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얼른 5분의 4를 쓰겠습니다. 우후. 얼른 써야 되는데. 책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진짜로. 진짜 열심히 나름 하고 있는데. 제가 1분 영어를 지금 벌써 80개 했죠? 맞나요? 80 몇 개 했는데, 그거를 다 이제 옮기면 되는데, 그 옮기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엄마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학습지 영어를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하는 걸 항상 같이 해야 하고요. 또 뭘 해야 해요? 복습을 해야 돼요. 진짜 오늘은 그냥 복습하자라고만 알고 가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서지맘님 반갑습니다. 복습을 하셔야 돼요. 진짜 복습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엄마가요. 맞아요. 방과후 형은 엄마가 더 잘 챙기고 엄마가요. 선생님을 좀 들들 볶아주세요. 말이 좀 그래요? 들들 막 볶으세요. 오늘의 영어 하나 우리 배우고 갈까요? nagging N-A-G nagging nagging이 뭘까요? 예습은요? 케이트님? 예습 no 예습하지 마세요. 예습이 필요한 친구들은 내가 너무 자신이 없어서 어디 가면 말을 하지 않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예습 필요해요. 맞아요. 서영님. 잔소리. That's very good. 선생님을 nagging 하세요.
유난 아니에요. 그거에 선생님이 겁먹어요? 선생님 자질이 없어요. 오늘 하나 배우고 가세요. 잔소리예요. 달달 볶는 거. 그거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징징대는 거는 like a whining. 조금 달라요. whining. It's like 애기들이 막 징징대는 거 있죠. 아, 이거 해줘. 막 이렇게 애들이 징징대는 거. That's whining. W-H-I-N-E? whining. 애들을 위해서 선생님을 볶으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볶았는데 선생님이 좀 잘 안 돼요. 그러면 정말 미안한 말인데 그 선생님은 좀 자질이 없어요. 그거 내깅 하나 했다고 안 되면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엄마한테 힘들게 피땀 흘려서 엄마 아빠가 벌으신 돈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늘어야 돼요. 시간 때우고 가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저는 엄마이자 선생님이에요. 저도 사람을 고용, hire 하고요. 저도 합니다. 선생님한테 오늘 뭐 했어요? 어떤 거 할까요? 제가 지나고 선생님 가시면은 제가 아이랑 뭘 해주면 좋을까요? 오늘부터 꼭 물어보세요. 선생님 가셔요? 오늘 우리 뭐 해? 자, 생각났어. 여기서 또 where이 나와요. 선생님이 가면 뭐 해요? 우리 뭐라고 물어봐요? 선생님, 오늘 우리 켈리 잘했어요? 그 잘한 건 뭔데? 뭐가 잘한 거예요, 애기가? 선생님, 오늘 우리 애기 잘했어요. 뭘 잘했을까요? 그러면 선생님 대답? 네, 우리 켈리 오늘 너무 잘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 이게 뭘까요? 너무 의미 없는 conversation 아닌가요? 단순하게 정말 물어볼 게 없으면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많이 쳐다보고 수업을 잘 들었나요? 뭐 우리 아이가 딴짓을 하진 않던가요? 선생님한테 좀 집중을 하던가요? 아니 이게 이렇게 좀 정말 스페시픽하게 물어보셔야 될 텐데 우리 아이가 오늘 뭘 할 때 재밌어 했고 뭘 할 때 재미없어 했죠? 저는 그런 걸 좀 묻는 편이에요. 어떤 걸 했는지는 나중에 이렇게 보면 알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거 노트에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쵸? 노트 활용하시라고 선생님이 노트를 써놓고 가면 그 노트에 어떤 걸 했는지 써놔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아이가 어떤 태도를 배웠는지가 저는 더 알고 싶어요. 네, 당연히 선생님 좋아요. What did she learn today? 그걸 우리 아이가 뭘 배웠는지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알고 싶은 내용이지만 저는 더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뭐 할 때 아이가 더 exciting 했는지 어떤 게 더 아이를 재미있게 했는지 어떤 거 할 때 좀 지루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선생님이 책을 한 권만 하진 않아요. 대부분 뭐 이렇게 여러 개 하면 선생님이 이 얘기할 때 흥미를 보였는지 뭐 했는지 태도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게 저는 궁금해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그거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Which part? 어떤 파트에서 아이가 show her interest? 보여줬는지, 흥미를 보여줬는지 그거에 조금 더 집중해 보세요. 그게 우리 아이를 위한 길이 아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학습하는 부분에서 우리 아이가 이 부분을 좋아했고 저걸 좋아했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습지 선생님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습지 선생님은 제가 하도 그런 걸 물어보니까 이제 알아서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엄마가 이거를 나한테 묻겠지 하고 아예 그걸 알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신경을 써서 아이를 좀 더 집중해서 봐주겠죠. 당연히 좋은 쌤은 그걸 먼저 얘기해주죠. 근데 그럴 만한 선생님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쉽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아이가 어떤 부분이 좋고 나쁘다 이것도 좋고요. 어떤 부분이 약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진짜 말하는 게 너무 잘하고요.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좋지만
뭐 쓰는 것도 너무 잘 써요. 하는데 항상 글씨를 쓸 때 up and down이 아니라 down to up 이렇게 위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올려서 그것만 빼면 참 좋아요. 되게 디테일하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어야 해요. 선생님이라는 거는. 학습지는 그리고 상담 시간이라는 게 또 포함되어 있고요. 반가워 선생님한테 이런 것도 매일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을 볼 날이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말을 적어두시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랑마님, 네 맞습니다.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대답해주는 선생님만 돼도 최고죠.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항상 해주려는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시니컬하죠. 좀 시니컬해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다 일일이 말해주길 기대하지 마시고요. 어머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말씀을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저는 그걸 훨씬 더 많이 권해드려요.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이라면 What was Kelly particularly interested in? 이라고 물어보시라고 우리 sharon 선생님이 써주셨어요. 다 노트 write down 적어주세요. 네. 엄마가 아이 수업에 관심이 있구나 라는 것만 이라도 알려주시면 저는 이 라방을 오늘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아이 수업에 관심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 아이는 abandoned. 진짜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오늘은 딱 그거였어요. 선생님이 제발 가구 그냥 두지 말고 복습하세요. 아이에게는 복습, 엄마에게는 인지, 선생님한테는 뭐 하라고요? 내기. 들들 볶으세요. 그것만 하시면 좋습니다. 샤론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이게 직접 아이를 제가 가르치기만 할 때랑은 또 차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my words like 더 잘 먹힌다고 그래야 되나요? works way better than before I've got kids.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하시라고요? 오늘 우리 오늘 저 진짜 오늘 켈리 선생님이 라방에서 우리 아이 수업한 거 확인하라고 그랬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오늘은 보통 네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했다가 오늘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하고 물어보는 거. 선생님 오늘 우리 안무개 잘했나요? 또 이렇게 하면 저 진짜 좌절, frustrated.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 힘들었고 제가 집에서 더 봐줘야 될 부분은 무언지를 꼭 아세요. 아셨죠? 오늘은 말씀드리는 건 수업을 맡길 때 있어서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것만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없어요. 왜냐면 신학기예요. 새로 이제 시작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 분명히 학교에 조금 적응하고 어린이집 적응하고 뭔가 이제 시작해요. 뭔가 이제 새로 과외적인 거 after school 좀 많이 합니다. 복습하고요. 맞아요. 유치원 담임 선생님한테는 어떤 질문 하냐고요? 유치원 담임 선생님 그냥 일반적인 담임 선생님? 똑같아요. 이거는 어머님들이 어느 기관이나 선생님한테 맡기면 그 질문은 무조건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무슨 수업을 했는데 뭐가 좋았고요. 오늘은 일반적으로 놀 때 그냥 노는 것밖에 아직 안 해요. 3살이에요. 뭐 4살이에요. 아직 뭐 안 해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놀 때 우리 아이는 저는 그런 것도 물어봤어요. 친구들이랑 놀 때 어느 친구들하고 더 잘 놀아요는 물어보실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 때 본인이 주도하나요? 아니면 보통 끼어드나요? 뭐 등등 굉장히 자세한 질문을 이어서 하실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한테도 질문하세요. 왜 안 돼요? 학교 선생님한테도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은요, 애가 많잖아요. 더 해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아니고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어느 손가락 생각나는 손가락 당연히 있어요. 학교 선생님은 그래요. 어떤 애기만 기억나요. 그 엄마 좋아하세요. 대부분이. 네. 사랑방님 얘기해 주시네요. 더 좋아하세요. 훨씬 좋아하세요. 영유요. 영유도 똑같. 그러니까 to everyone, to every teacher, every single teacher 다 똑같습니다. 진짜로. 어느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어떤 영역을 주로 하고 우리 아이는 친구들이랑 있을 때 어떤 롤을 하는지도 중요해요. Be a leader? 아니면 just like participate in the group. 예를 들어 어떤 친구를 굉장히 따르는 스타일. 정말로요. 민정님 아주 중요하게 포인트 집어주셨습니다. My point is, you should show your interest to your teachers.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저 마찬가지로 영어에 관련되고 이런 것보다도 저는 오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한 곳에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다 아는 내용이시라면 조용히 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어 유치원에서도요 똑같아요. 영어 유치원은 특히나 돈을 더 많이 쓰지 않나요? 정말 영어 유치원에서는 더군다나 우리 아이에 대해서 특히나 아웃풋까지 나와야 되는 거. 진짜 영어 유치원, 이 얘기를 드릴게요. 학교 영어 전담 선생님한테 말했다. 별난 엄마 소리 들을까봐 조심스럽지 마세요. 편견 아웃. 그거는 미리 판단하신 거예요.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뭐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영어 유치원에서 제가 있을 때 일이에요.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노트를 사용했고 노트에 제가 매일매일 그 친구들한테 오늘 이 친구는 어땠다는 거를 이제 키즈노트가 있어서 아마 좀 편리하게 가지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떻게 저한테 말씀을 물어보시냐면 우리 켈리가 집에서 요즘 이러한 상황이에요. 집에 늦둥이가 태어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요즘에 까탈스럽고 집에서는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원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에 아이가 집중을 하나요? 원에서는 어떤 행동을 보이나요? 집에서는 동생을 꼬집거나 괜히 시비를 거는데 원에서는 친구들한테 그렇지는 않나요? 와, 우리 엄마, 우리 아이 정말 제대로 키우려고 하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편지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요즘 우리 아이가 환경이 어떤지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게 가능해야 우리 아이는 발전을 해요. 근데 그런 엄마가 제가 가르친 아이가 15명, 반에 한 15, 18 되거든요. 진짜 1년에 한 2번? 2명의 엄마 정도만 그러세요. 안타깝지 않아요? 똑같은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든 학원이든 과외든. 그런데 평범하게 머무르지 마시고 성공한 아이로 키우시려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치과에 갔거든요. 치과 화장실에 갔는데 치과 화장실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왜 평범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아이는 성공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받아주시지 않는 선생님은 죄송해요. 그 선생님은 좀 나쁘네요. 교육이라는 건 교육하는 사람, 받는 사람
있는 게 아니에요. 트라이앵글이 돼야 해요. 특히 저희 이사교육 세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공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아이가 무얼 배웠는지에다가는 결국 별난 엄마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절대 별난 엄마가 아니에요. 바르다 올바르다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judging 하지는 않지만 맞는 거예요. It sounds right. It sounds totally right. 그게 맞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관심을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진짜로 나 진짜 할 일이 없어서 선생님을 골랐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뭐 선생님을 하고 그러니까 공교육은 조금 아닐 수 있어요. 공교육은 좀 안정된 생활을 찾고 조금 스타일이 다를 수 있는데 나머지에 좀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다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관심을 좋아하시고 함께 하는 걸 좋아해요. 진짜로. 아이가 어땠는지 뭐 했는지 알고 싶어요. 선생님은 그래요. 이 선생님이 아이가 주말에 뭘 했는지 오늘 집에서는 뭘 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대부분이 그러실 건데 저는 그래서 항상 키즈노트에 주말에 뭐 했는지 우리 아이가 어땠는지 써서 드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평소와 좀 다르게 늦게 일어났다. 평소와 다르게 지난 밤에 안 잤다. 평소와 다르게 지난 밤에 너무 아이가 하이텐션이었다. 너무 신났다. 그런 걸 다 말씀드려요. 그래야 정상 참작도 되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백그라운드를 알면 훨씬 아이를 디스플레인 시키는데 좋지 않을까요? 자꾸 영어를 쓰네요. 여기 맞다. 훈련 시키는데 영어 디스플레인 말도 안 돼 자꾸. 훈련 시키는데 좋을 것 같아요. parenting. 오늘의 단어는 parenting입니다.